안녕하세요. 2021년 강원도 합격자 사례 발표 맡은 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심리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바로 졸업을 한 다음에 임용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푹 자고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9시간은 자야 되고, 그리고 평소 기상 시간이 오후 1시에서 2시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리가 안 되면 공부가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되는 자료가 프린터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퍼져 있으면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장소는요, 저는 집 공부를 선택을 했어요. 독서실을 다녀보다 보니까 제가 좀 중얼중얼 외우는 스타일이고 이래서 집이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 또 집에서도 제 방에서도 공부하고 뭐 식탁에도 나가고 거실에도 나가고 바람 쐬고 싶다 하면 아파트 벤치에도 나가서 손진기 들고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되게 열심히 세웠어요. 1월 달부터 11월까지 항상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손에 꼽았습니다. 그래서 교재 정리는 이렇게 9권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9권이 영역별 문제풀이반 할 때 나눠주시는 그 9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 책 앞에는 목차를 오려 붙여서 이제 맨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 방법이 되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브노트를 제작을 하지 않았고, 아까 그 9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 시험장에도 그 9권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하루니까요, 무거워도 괜찮아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회독 진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회독 진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챕터별로 계획을 나눠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챕터 부분은 조금 외우는 게 부족을 했다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회독 진도표를 만들어서 책 맨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에도 교재를 다 들고 갔기 때문에 모든 형성평가나 기출문제, 모의고사, 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 다 교재에다가 단권화를 했고, 이제 심지어는 교육학에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비슷한 용어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책에다가 같이 합쳐놨어요. 그래서 형광펜도 사용을 했고, 이제 동그란 저렇게 스티커도 활용을 해가지고 책에다가 모두 합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암기 방법은 정말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백지 펴놓고 쓰고 구두 인출하고 짝스터디 하면서 전화해서 인출하고 이게 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냥 정석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히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정리가 안 되면 공부가 하기 싫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상의실 그 상담 기법이고, 정의랑 효과랑 유의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좀 표로 정리해서 이것도 역시 책에다가 붙여놨고, 밑에는 집단 상담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집단 상담자 그리고 집단원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책에다가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상반기에 반복해서 많이 풀었어요. 저는 처음에 책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나중에도 귀찮아서 책을 안 봐요. 그래서 처음에 좀 꼼꼼히 봐놔야 나중에도 그 본 시간이 아까워서 다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암기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형성평가를 풀면은 70에서 80% 정도는 맞추는 수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반복해서 푸시면요, 선생님들께서 틀리는 문제는 또 틀리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여기 부분이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책에다가 좀 더 표시해 두고 이렇게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킹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 사진보다 더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청킹이 내가 필요할까?
내가 흐름대로 잘 이해를 해서 머리에 이렇게 탁 넣으면 상반기엔 들어가는데 굳이 청킹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 책을 보면은 청킹 파티가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앞글자 따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킹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이게 스터디원들이랑 공유를 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이거를 공유하면서 막 웃었던 생각들도 나고, 이게 막 이렇게 장면이 떠오르고, 사실 제가 한 청킹보다 스터디원들이 한 청킹이 더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함께 청킹을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리 사조였는데요. 스터디 말씀드리면 제가 잠이 많았는데 제 생활 습관을 가장 많이 잡아줬던 그런 스터디예요. 그래서 기상 스터디 9시, 10시에 다시 잠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저는 좀 더 잠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초반에 10시, 11시 이렇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제가 혼자 문제를 풀어서 간직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스터디 단톡방에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역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구글 공유 문서를 활용해가지고 스터디를 내는데 이것까지 다 풀어서 다 인증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직강을 못 나가는 날에는 형성평가를 풀어서 인증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글 공유 문서를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한 챕터에 한 사람당 2문제 정도씩 문제를 냈어요. 근데 챕터가 막 10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쌓이면 100문제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면은 거의 2시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이제 나중에는 손으로 쓰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 워드로 쳐서 찍어서 인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내려고 했기 때문에 교재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가 가능했고, 또 이게 오후 스터디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터디원들이 대답을 잘 못하면 이제 나머지 5명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쉬는 시간에도 좀 틈틈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스터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짝스터디 이렇게 작게 써놨지만 정말 작은 스터디가 아니었는데요. 한 8월 정도 됐을 때부터 열품타를 통해서 그 짝스터디 쌤이랑 시간표를 캡처를 해서 인증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쌤을 정말 따라가 보고 싶다 해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꽉 채워진 시간표를 선생님한테 자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조금 더 스터디 시간이 규칙적이고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쌤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 스터디도 거의 매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정말 공부를 하기 싫을 때 매일 전화를 하면서 소소하게 좀 수다를 떨고 일상도 공유하고 이런 시간들이 공부하는데 되게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냥 정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갔어요. 뭔가 더 하지도 않았고 정말 이진영 교수님이 이렇게 정해주시는 그 범위를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공부 계획을 제가 항상 세웠다고 했는데 그냥 정말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고, 계획을 세워두면 내가 결국에는 이 한 주에 이 계획은 내가 다 끝내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불안감을 감수하는 용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로 정말 스터디 적극 활용하시고 정말 1년간 완벽하게 스터디가 마음이 맞아서 잘 진행이 되면 내가 따로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정말 완벽한 1년간의 플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이랑 심리검사 암기는 조금씩 매일매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척도 명도 굉장히 헷갈리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해놓으면 이제 처음에 외울 때는 1-2시간 걸리던 게 나중에는 10분, 15분으로 줄어드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서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무한 반복이에요. 3월부터 시험을 보는 날까지 기출을 놓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반 할 때 한번 풀고 스터디끼리 다시 풀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 예상 문제를 구글 공유 문서를 통해서 그걸 풀고 20년부터 14년까지 뽑아서 다시 풀고 그걸 짝스터디로 공부해서 전화 인출까지 해서 계속해서 11월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은요, 밀리지 않기예요. 이게 개인 공부 계획은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밀리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프린트 정리하는 거, 필기, 인강 듣는 거, 문제 풀어오는 거. 요거는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밀리지 않아야 내가 어느 부분을 헷갈리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을 더 질문을 해야 될지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밀리더라도 내가 꼭 해야 하는 뭐 문풀이나 인강 듣기 이런 거는 밀리지 말자. 그다음에 멘탈 관리는요. 제가 사실 그렇게 크게 슬럼프가 오진 않았는데 저는 임용 공부를 하면서 좀 자부심을 느끼면서 임용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임용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공부를 했고 불안할 때는 뭐 지금까지 한 공부나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나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저 우울할 때는 뭐 산책도 가고 전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계획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일찍 끝내고 뭐 영화 보면서 맥주 먹고 이렇게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임용은 사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날 달래주기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오늘 하루를 진짜 대충 넘어갔는데 시험 당일에 가서 그때 이거 한 번만 조금만 더 봤으면 좋을 텐데 한 그때가 진짜 오늘일 수가 있다. 이런 순간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문장이 제가 교생을 나갔을 때 수석교사 선생님께서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임용 공부를 하면서 되게 불안하고 좀 불확실한 날들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그때 이런 문장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면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에 나도 내가 알아서 잘 할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잠에 들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이제 여러 어플들이나 도구들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목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발받침대랑 2단 독서대까지 같이 추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합격 수기를 듣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저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멋있게 합격 수기를 발표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